내일 우리 시장의 힌트, 오늘 밤 뉴욕에서 찾아보시죠. 마켓디너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변동성은 줄어들고 순환매는 퍼지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시장 계속해서 연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죠. 지금 이 시각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한 번 고용 데이터가 시장에 도움을 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잠시 전이었죠. 이 밤 9시 15분 미국의 7월 ADP 민간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7월 ADP 민간 고용 쉽게 얘기하자면 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지표는 아니고요. 민간 기업에서 예고편 성격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뽑았는지 채용 규모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실제치가 4만 4천 명으로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6만 5천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큰 폭으로 이 채용 인원이 예상을 하회한 거죠. 고용 둔화가 확인이 됐고요. 이전치 전월치가 9만 8천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한 달 만에 거의 신규 채용 규모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전치도요. 원래는 9만 8천 명에서 9만 5천 명으로 이번에 발표와 함께 하향 수정이 됐거든요. 여러모로 고용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 고용이 꺾이고 있다라는 신호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에서 고용 둔화는 오히려 긍정적인 재료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기술주랑 성장주에게 특히 우호적이고요. 시장에 전반적으로 매기를 지금 불어넣어주는 재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 초반에 이직 관련 데이터도 괜찮게 나와줬고요. 주 중반에 있었던 이 구인 예고편까지 어느 정도 잘 나와줬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 금요일 밤에 발표가 될 고용 보고서 하이라이트겠죠. 이대로 흐름이 잘 나와준다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더 크게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각 나스닥 선물이 덕분에 0.26% 상승 전환으로 돌아선 가운데 그럼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떤 신호를 마지막으로 남겼을까요? 가장 먼저 NXT 특징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서현 2화부터 코리아 서키트, 두산 퓨얼셀, 풍산, 한화 엔진까지 어느 한 섹터로 묶인다기보다는 전방위적으로 이 매수세가 확산이 됐다라는 점이 애프터마켓에서도 드러납니다. 드디어 우리 시장이 이 반도체 중심의 쏠림 장세에서 벗어나서 매기가 여기저기 순환매가 옮겨붙고 있구나라는 걸 이걸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시죠. 2차 전지, 조선, 반도체, 바이오 여러 가지 성장주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간 생성형 AI 또는 로봇 이런 식으로 한 가지에 쏠렸다면 오늘은 더더욱 그 수급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움직임 코스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소비주와 일부 철강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철강주는 일본 쪽에서 악재가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 하락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하락 종목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보시죠. 디어유, 이거는 이제 엔터 플랫폼 관련주죠. 이어서 HVM, GI 이노베이션, 데브시스터즈 게임주고요. 넥슨 게임주. 오늘은 게임 쪽에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온 모습이네요. 고평가 성장주를 중심으로 오늘은 단기적으로 매물을 파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런 흐름들이 내일 아침까지 쭉 이어질까요? 저희 마켓디너에서 체크해 보시죠. 마켓디너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방금 발표된 고용지표 시장의 예상대로 어느 정도 둔화가 됐다 보니까요. 이 미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네요. 덕분에 오늘 M7 중심으로 3대 지수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분위기 좋은 이날 이분을 안 만나볼 수가 없겠죠. 저희 마켓디너 지난 시즌의 우승자 여승자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뉴욕 증시 분위기 좋고요. 우리 시장도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았죠. 오늘 시장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 이제 8월 달 들어와서 시장 분위기는 점차 바뀌어져 가는 것이 좀 느껴지는 것이 좀 확실한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동안 제가 이제 현금 비중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8월 반등 시도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시청자분들께서 주식 비중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이 너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종목을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또 더 보유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일부 종목들은 지난주에 하락을 거의 다 만회하고 더 그 이상 상승을 하면서 저항 가격 부분까지 올라온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중이 많이 들어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있는 의견은요. 보유 종목을 그대로 방치하셔서는 손실을 좀 축소하는 수준에서 좀 관리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등의 시기를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의 시기를 활용할 만한 적절한 시점에 도래했다. 오늘 저희 여승자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한 대응 전략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제 NXT 특징주 먼저 우리 시장이 남긴 마지막 단서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이 삼성전기. 오늘 호재가 명확하게 있었지요. 네. 여기 테슬라에다가 이제 로보택시 눈을 납품하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소식이 이제 전해졌는데요. 네.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카메라 모듈 독점 공급 소식 이 부분이 LG 이노텍과 함께 삼성전기의 호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기가 지난달서부터 네. 사이버캡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이미 양산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전기차에서 이제 자율주행차까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독점적 지위를 굳혀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간 삼성전기에 대해서 제가 신대가를 통해서도 그렇고 의견을 드려왔습니다. 그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무라타 그리고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이런 기업들과의 적정한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가격을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네. 오늘 131만 8천 원에 이제 애프터마켓 종가를 마감했어요. 근데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이나 싼 가격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다라면 적정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PER 71배 수준이 한 132만 원 정도 계산이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140만 원서부터 150만 원은 지금 과매수 신호가 풀리면서 내려온 저항 가격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네. 추세적으로도 150만 원 가격은 저항 가격이기 때문에 아무리 호재 소식이 전해졌다 하더라도 140만 원 위로 150만 원 가격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은 또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좀 불리한 가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좀 보여드리자면 분봉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좀 더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가격 140만 원 이하 있지만 140만 원부터 150만 원 가격 구간은요, 하락 변곡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이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손실로 바뀌는 가격 구간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따라서 삼성전기 매수하실 수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145만 원, 140만 원, 150만 원 이런 가격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것은 불리한 가격이기 때문에 좀 눌림목을 좀 기다려서 매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렇다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120만 원 가격 부분, 125만 원, 120만 원, 115만 원 이런 가격 구간이 보다 대응하시기에 유리한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기 적절한 구간에 있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140, 150만 원 선으로 진입을 했을 때에는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눌림목을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두 번째 종목 LG전자인데 오늘 특별하게 뭔가 이슈가 있었나요? 외인들이 좀 계속 모아가는 거는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6% 가까운 강세가 또 애프터마켓에서 나왔네요. 네, 또 정규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그쵸? 좀 쭉 보여왔는데,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이런 어떤 그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 이런 기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7월 31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하지만 8월 이번 주 들어와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반면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7월 30일 날 급등을 하지는 않았지만 차근차근 올라오는 모습을 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늘은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홈봇, LG전자의 또 홈봇, 로봇 청소기 이런 부분이 판매량이 굉장히 좋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에서는 그 엔비디아에서 인증받은 데이터 센터, 냉각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인증 AI 데이터 센터용 냉각수 분해 장치 CDU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첫 대규모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번 주 8월 첫 주 좀 강한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있어서도 이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이런 부분을 북미 쪽에서 확대해 가겠다 이런 계획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요. 지난 6월 이후에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가격 조정 많이 받았고 그 하락의 낙폭이 점점 축소되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마지막 주는 거의 뭐 대다수의 종목들이 낙폭을 키우고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이었는데요. 7월 마지막 주 그래도 낙폭이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저가가 마이너스 16.38%였거든요. 이런 종목들 마이너스 20%, 30%까지 내려간 종목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 선에서 7월 4주 좀 방어를 해냈고 또 지금 8월 첫 주 보시면요.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이 하락, 음봉의 시가를 지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시장에서 조금 더 반등의 강함,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위로 저항 가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저항 가격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서부터 해서 19만 원 가격은 단기 장중 저항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18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제가 이제 의견을 드려왔고 네. 17만 원 가격도 매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가 의견을 드려왔는데 지금 18만 원 위로 18만 5천 원, 19만 원 이런 가격 구간에서는 또 차익 실현, 매수는 보류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까지 앞으로의 대응 전략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풍산, 우리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 탄약 만드는 기업, 방산 관련 기업이지 않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리 관련주로서 오늘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지금 이제 런던에서 구리 가격이 2달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르게 되면서 톤당 14,000달러 선에 근접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구리 관련주로서 매력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된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단기적인 움직임에 그칠지 중장기적으로 이 모멘텀을 끌고 가도 괜찮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풍산 오늘 구리 가격으로 움직인 거 맞죠? 구리 가격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실적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방산 쪽으로도 괜찮았어요. 종목들이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방산 쪽으로도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 대공 미사일을 많이 소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또 한국의 방산주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풍산을 비롯해서 또 방산 종목들 좀 반등하는 모습, 강한 방산. 거기에다가 풍산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네. 좀 더 강한 반등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확인을 하고 왔었는데요. 네. 구리 가격이 또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또 평가가 꺾였어요?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풍산도 가격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또 구리 가격이 점차 또 조금 둔화되어진다. 그런 부분들을 보여지면은 또 가격 조정을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염두에 두셔서 가격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이 이대로 좀 순항을 해주나 싶었는데 살짝은 약간 둔화되는 신호가 종전에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는 이어서 시장의 힌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내일장을 흔들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바로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을 판을 흔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이 중국산을 막는다.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치열한 접전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요, 중국산 로봇에 이어서 이 태양광 그리고 광트랜시버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 장비를 추가로 규제할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소식을 밝혔고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가 않겠죠. 여기에 맞서서 보복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과연 우리 광통신 이외 그리고 통신 장비주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수혜를 받을지 또 추가적으로 태양광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까요? 네, 파트너님, 방금은요, 우리 시각으로 이제 장마감 직후에 중국에서 발표를 했네요. 너네 왜 이렇게 우리한테 규제 많이 하면서 보복 조치를 또 이만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네네.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중국에서 이제 맞대응하는 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네. 했는데 중국 쪽에서는 아주 뭐 기본적인 대응이다, 심한 거 아니다, 자기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요, 이 부분이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이란과 중국 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틀어지면서 미국에서 제재의 압박을 좀 수위를 지난주에 높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네. 사실 이 미국 FCC에서 외국산 휴머노이드 그리고 사족 보행 로봇 이 부분이 발표되면서 7월 말이었죠. 7월 말에 발표되면서 로봇주들이 굉장히 또 강한 모멘텀 그쵸. 작용을 받았고 SPG, 로보티즈 뭐 해서 유진 로봇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로봇주는 이제 어닝 시즌 끝나면서는 저는 로봇주는 계속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보이셔야 된다는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산 폴리실리콘 이런 부분들도 관세 부과 전망 이런 네. 부분이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이런 태양광 종목들이 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저건 이제 태양광 패널의 주 재료죠, 이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공부방에서.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혜 기업 해가지고 OCI 홀딩스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국내 언론에서 좀 안 다뤄졌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주말에 전해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네. 그 위구르 강제 노동 명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최대 규모였어요. 발표 기준으로는 43곳의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었는데 자 여기에 이제 품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2차 전지도 영향을 받았고 또 알루미늄 박, 사마 알루미늄 같은 종목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탄산 리튬, 나트륨 이온 배터리 소재.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쪽으로도 괜찮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국내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어제 전일장에서 7%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2차 전지가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미국에서의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투자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용 알루미늄 박, 이 사마 알루미늄이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수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소식까지 오니까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또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 네. 또 변압기, 송배전 장비. 오늘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좀 좋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던 부분들이 우리 투자자님들 몰래 개별 종목에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
좀 잘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는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거기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선점해가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주가가 상승하고 난 이후에 따라가는 매매를 하신다라면 또 단기 고점에 물릴 수도 있고 또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소식이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선점을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관세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란 전쟁이 또 터지고 이게 또 잠잠해지나 싶더니 또 중국이랑 다시 한번 대치를 하는 미국입니다. 끊임없이 뭔가 리스크가 될 만한 요인들을 꺼내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럴 때일수록 이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삼아 보셔야겠죠. 저희 공부방에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이익은 좋았지만 체감은 달랐다. 2분기 실적 시즌이 겉으로 봤을 때는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 안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죠. 자세하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이 실적주들 중심으로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이 2분기 실적 시즌 중간 평가를 한 줄 남겨주셨는데 이익 총액은 상회했지만 종목별 체감은 엇갈렸다. 뭐 이 말인즉슨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쏠림이 좀 심했다. 그런 말일까요? 아무래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워낙 네. 압도적이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체감이 엇갈렸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이 다음 주면 막바지로 들어가요.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그렇죠. 네. 시간 참 빠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2분기 어닝 시즌 이 중간 평가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실적 발표한 종목들을 전부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증권사에서 또 3개월 단위로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된 종목들 위주로 좀 조사를 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한 기업, 이런 부분은 이제 총 상장단 이제 76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네. 해보니까는요, 컨센서스 상회한 기업이 41개 기업이고요. 하회를 한 기업이 35개. 비율은 53.9%, 46.1%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합산 영업이익이 이제 183조 1,697억 원,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1.43%. 그러니까 좀 기대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서는 기대에 조금 아쉬운 실적이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전닉스가 주는 착시 효과가 좀 상당하네요, 여전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면은 그 규모의 차이가 더 엄청나게 벌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투자하시면서 좀 냉정하게 좀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여기서 이제 예상치를 상회한 대표 5종목을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네. 그 앞에 이제 삼성전자가 있죠. SK하이닉스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 예상치를 조금 하회를 했기 미스가 때문에 났었군요. 어닝 네. 미스였죠. 어닝 미스다 그것도 보니까는 충격적이었어요. 네. 제가 이제 SK하이닉스는 여기 이제 제가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다만 밑에 이제 LG전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우건설, 고영.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고영을 제가 이제 대표로 종목을 좀 포함을 시켜놨는데 내일 아마 그 장비주들 중에서 좀 대표 장비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원익 IPS 실적이 나와요. 근데 원익 IPS 실적이 영업이익이 조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 조금 부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 원익 IPS는 그 매출 인식 시기가 다른 장비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그거를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8월 반등장에 있어서 몇몇 종목, 몇몇 장비주들만 상한가 가고 강세를 보였지 또 나머지 종목들은 기대 이하의 지금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네. 건설주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부분들이 3분기에도 좀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는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고 저항 가격도 있고 지지 가격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전처럼 상반기처럼 묻어두는 투자가 아니고 월, 분기별로 끊어서 대응하시는 전략,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상치를 하회한 대표 종목 여기에 또 SK 하이닉스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상치를 더 하회하긴 심하게 했지만 하회한 종목들이 있나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어닝 쇼크, 서프라이즈 그 기준이 예상치에서 이제 10%를 기준으로 10% 이상 되면 서프라이즈다. 그렇죠. 넘어섰다고 바로 그렇죠. 서프라이즈를 붙이지 네,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닝 쇼크 종목들은 한국 항공우주, 넥센타이어, 현대제철, 현대로템, 강원랜드 이렇게 대표 이제 5종목을 일단 추려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닝 쇼크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실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평가, 이유가 납품, 지연, 기저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리노베이션 영향,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보수공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닝 쇼크 이 마이너스 12%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개선되어질 여지가 있다. 그래서 평가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만회하기는 조금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추가 매수 이런 부분은 좀 보류하시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네. 종목들에 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라 하더라도 일회성 요인이 포함된 건지 어닝 쇼크라고 하더라도 어떤 매출의 인식이 지연됐다라는 부분이 들어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5가지 종목 중에서 이제 일회성 비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어떤 게 또 다시 한번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그 매출 인식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마이너스 14.1%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결과를 보였고 주가도 조금 지금 이제 하락 조정 추세에서 보여주고 있지만은 3분기, 4분기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는 아무래도 미래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이런 일회성 요인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으로 인한 어닝 쇼크는 이 잠깐의 이 도약을 위한 무릎 꿇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대로템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장에서의 전략 2가지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 해주면 되시는데요.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보긴 하겠지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30일 날 매수해봤던 삼성전자가요. 27.8% 상승. 어마어마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단일 종목으로 이런 퍼포먼스가 일주일도 안 돼서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롯데 정밀화학 같은 날에 한번 공략을 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7.7% 상승이 나와줬었죠. 그리고 이제 TMC의 경우에는 2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 2주가 되지 않아서 나온 퍼포먼스입니다. 마지막으로 TMC까지 1차 공략 때 20% 상승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재공략해 주셨을 때 무려 시가 대비 4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많은 종목들 앞으로 내 종목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 샵 377 2번을 통해서 여승재 3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저희 파트너님께서는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이 전일 미증시 시황 정리는 물론이고 그걸 앞으로 우리 증시에 어떻게 투영시켜야 할지 공개 방송에서도 굉장히 짜릿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제 미증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이곳은 마켓디너입니다. 네, 지금 시각 오후 10시 29분 뉴욕 증시 개장까지 출발까지 약 1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원자재 상황 체크해 보시죠.
제일 먼저 국제유가 WTI입니다. 0.08% 소폭이나마 반등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후 4시경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이 사우디 유조선을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란 측도 오만과의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것이 해협의 즉각적인 개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의미심장한 강경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이것 때문에 유가는 다시 한번 되돌림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미 국채 금리겠죠. 지금 이 시각 장기채와 단기채가 살짝 엇갈리긴 합니다만 우선은 장기채가 1.8bp 떨어지고 있습니다. 7월에 ADP 민간 고용이 우리 시각으로 오후 9시 15분경에 약 1시간 전에 발표가 됐었죠. 여기서 고용 둔화에 대한 명확한 신호가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줄어들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기술주 성장주로의 매기를 끌어들이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네요. 또 비트코인 가격은 0.83%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5.74원 추가로 내리게 되면서 내일장에서의 외인 수급 여전히 우호적일 것인지 기대해봐도 괜찮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이제 오후 10시 30분이 됐네요. 8월 5일 수요일 뉴욕 증시 출발했습니다. 우선은 다우지수 상황 보도록 할 텐데요. 0.68%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0.43%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발표됐었던 7월 ADP 민간 고용 둔화 신호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게 전방위적으로 섹터들에게 호재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섹터를 잠깐 보시자면요. 오늘 나스닥이 다우에 비해서 살짝은 아쉬운 게 반도체단 때문인데요. 이 반도체 메모리와 장비주는 어제 급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M7 종목들 중에서도 이 실적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테슬라, 애플 이 두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5종목은 일제히 1%대 내외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들에게 매기가 쏠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주의 상황을 보자면요. 엔비디아가 약 1% 가까운 상승 출발을 해주고 있는데요. AI 서버 조립에 있어서 핵심 파트너사죠. 이 폭스콘의 7월 매출이 54.2%나 껑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AI 하드웨어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이 증명이 됐고요. 구글도 오늘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이 AI 코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스타트업 메커나이즈의 인재를 영입 중이라는 보도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이제 오픈 AI와 엔트로픽에 대비해서 이 코딩 분야에서만큼은 조금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이번 뉴스로 인해서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AMD 오늘 큰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 이 어제 장마감 직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2분기 매출과 EPS 이 실적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지만요.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지금 이 시각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스페이스X는 장 전부터 약 10% 이상의 급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IPO 이후에 첫 실적 발표 마찬가지로 어제 장마감 이후에 했습니다만 문제는요. 2분기 AI 자본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부담감을 키웠고요.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번 주 목요일에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 9억 주 이상의 어마어마한 물량이 당장 매각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이 하방 압력이 더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일라일릴리가 오늘 5% 이상 6% 가깝게 강세로 출발하고 있네요. 2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장전의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젯바운드와 마흔자로의 강한 수요가 실적을 견인을 해줬습니다. 또 이어서 서클 인터넷 그룹 마찬가지로 오늘 강하게 출발하고 있네요. 실적 덕분인데요. 올해 기타 매출 가이던스를 2배 상향 조정했고요.
또 아크 블록체인의 초기 파트너사를 공개하면서 앞으로 사업 로드맵에 대한 기대감까지 한층 커졌습니다. 반면에 이 쿠팡의 경우에는 어제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굉장히 충격적인 어닝 미스가 나왔습니다. 2분기에 8,3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적자 전환을 했고요. 또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죠. 여기에 대한 여파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한국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게 고스란히 영업 손실로 반영된 모습이네요. 이것 때문에 오늘 쿠팡 약 거의 5% 이상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뉴욕 증시 출발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더욱 자세한 이야기 이 월간나우에서 추가로 살펴보시죠. 정말 유가 관련 이야기들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그것도 방향성이 일정한 게 아니잖아요. 초반에는 뭐 48시간 내로 결판이 나겠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다가 뭐 종전에 4시간 전에는 후티 방문해가지고 홍해에서 피격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고요. 일단은 유가는 이 가이던스를 잘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 구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48시간 그 언급이 네. 시장의 반응을 좀 무디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난 3월 처음 이제 중동 전쟁 발발했을 때서부터 해서 48시간을 개방,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지 않으면 또 발전 시설을 폭파하겠다. 그런 또 강경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 또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48시간 후에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때는 두 번 다 이제 공격성 발언이었고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기대 심리를 갖게 만드는 또 48시간 후 이런 언급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요. 아니, 근데 48시간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글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그 80년대에 버디 무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48시간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예, 혹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영화를 어쨌든, 좀 감명 깊게 봤을 수도 있다. 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 48시간을 굉장히 좀 기준으로 네. 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은데, 이 선박운행 정상화를 위한 60일 잠정 합의, 이 부분이 악시오스에서 소식이 처음 이제 나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좀 또 요 모니터링을 해보니까는요, 중동 지역의 이제 소식통 2명을 인용해서 이제 보도 협상 초안 이런 네. 부분이 흘러나온 것인데 세부 조건은 뭐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미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AP통신이 접촉한 중동 당국자들은요, 또 서비스 수수료 그리고 부가 안도 논의가 논의되고 있다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60일간의 이제 통행료 면제 이 부분은 최종 합의된 조건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도되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무조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탁코 이런 게 하면서 기대감 없이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 또 현실적인 시나리오 또 부정적인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 좀 구분을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모든 투자자분들은 이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이제 기다리시겠죠. 한국 시간으로 이제 8월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서부터 해서 내일 이제 오전 사이에 대략적인 합의가 발표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이제 통행료 면제되고 유가 정상화로 이제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좀 제가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하지만 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또 유력해 보여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은 이 60일간의 통행만 재개를 하는 거죠. 일단은 60일간의 통행만 재개를 하고 통행료하고 항공 통제권, 뭐 항만 봉쇄 해제 이런 영구 협정은 또 별도로 따로 넘겨서 협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가장 또 이제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협상이 결렬되고 48시간 안에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결렬이 되고 또 뭐 상선 공격이 일어나고 또 에너지 시설 공습 재개되고 이러다 보면은 유가가 또 80달러 위로 또 90달러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도 또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이 가장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투자자분들은요. WTI 기준으로 유가만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지금 정도 라인까지 가는 게 좀 그죠. 그래도 긍정적인가요? 제가 이제 이 부분도 7월 중순에 한번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가격대가 WTI 기준으로 88달러였거든요. 88달러. 네. 그 88달러를 저항받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다시 내려오면서 또 시장에는 좀 안도감을 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75달러, 76달러 그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뭐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6월 말에서 7월 시작했을 때의 WTI 가격이요. 67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거기까지 내려간다라면 협상이 잘 됐구나. 그렇게 또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적응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침 또 내일 새벽 우리 시각으로 오전 5시 30분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죠. 아직 구체적인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란 관련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유가가 순간적으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WTI 기준 88달러 선 밑에서 노는지 이걸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 이슈 한번 열어볼까요? 네, 아직 실적 시즌 제대로 된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내일은 또 장마감 직후에 샌디스크랑 웨스턴 디지털의 실적이 발표가 되어 있죠. 이게 삼전닉스가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라면 이 샌디스크랑 웨스턴 디지털은 그 메모리로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가 나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해서 핵심 체크 포인트만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11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거나 총 마진이 83% 아래로 제시된다라면 주가가 실망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서 보셔야 되고 샌디스크가 지난 분기에 제시했던 공식 4분기 가이던스 이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매출이 77억 5천만 달러, 82억 5천만 달러 사이이고요. 조정 EPS 30에서 33달러 이런 부분들 조정 매출 총이익률 79에서 81% 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은 회사 가이던스의 상단보다 매출과 EPS가 약 4에서 5%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이미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또 실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확인할 숫자만 제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110달러 이상 나오는지 그리고 EPS가 시장 예상치 45.58달러에 근접을 하는지 그리고 총 마진이 83% 이상으로 추가 상승을 하는지 이 기준에 부합을 하지 못한다면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반도체 장비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과 기업용 SSD 출하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매출 증가가 가격 때문인지 아니면 출하량 때문인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만 상승을 하고 출하량이 만약에 정체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시장이 낸드 가격이 고점에 가까워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특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또 시장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이 현금 흐름이 될 것 같아요. FCF요. 네. 현금 흐름과 자사주 매입. 지난 3분기에는 자사주 매입하겠다라는 말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 3분기 조정 영업 현금 흐름이 29억 5,500만 달러 그리고 현금은 37억 4천만 달러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 회사가 이제 부채 상환 후에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금 예상치를 시장에서는 84억 8천만 달러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이 이 정도의 수준에 부합을 하는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또 설비 투자가 과도하게 또 집행이 되는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기업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는 메모리 수요도 좋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내일 오전 5시 이 둘의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내일 과연 어떤 종목 담아야 할지 바로 이어서 만나보시죠. 저희가요, 시간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너무 그동안에 이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많았어가지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4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30일 날 매수해서 완벽하게 적중했죠. 약 3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코멘트해 주시죠. 삼성전자를 29일 날 마켓 위너에서 말씀드리고 그렇죠. 이 30일 날 매수하기까지 제가 오후 6시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정규장 3시 반 마감하고 6시까지 나스닥 100 선물 확인하고 또 컨퍼런스 콜 다 확인하고 6시에 그제서야 확인하고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20만 9,500원 가격 구간이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날 정말 이제 폭등, 분노에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분노의 질주.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또 상승 이런 부분들을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좀 쉬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고 있죠. 캔들 몸통 안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또 거래량 붙으면서 조정을 벗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매수 가능한 가격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또 공부방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24만 원 이하, 23만 원에서 22만 원 가격 구간이 훨씬 좋은 가격이라는 점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종목들이 또 몇 가지 더 있기는 한데 이제 파인 엠텍 그 갤럭시 Z 폴드 8 해서 파인 엠텍을 말씀을 드렸고 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좋은 고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33% 상승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개 방송하면서 매수 공략하는 가격 호가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6,400원 기준으로 해서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는요. 거의 뭐 30% 넘는 거의 4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공매도가 좀 진행이 되는 듯 했는데 이번 공매도 세력이 좀 손 들은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이런 재차 공략하는 부분들은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TMC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재진입의 퀸이시잖아요. 네, TMC 맞습니다. 두 번 다 성공했죠. TMC 처음 말씀드렸던 시기는 7월 15일이었어요. 7월 15일 날 이제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목요일 대기, 매수 대기. 네. 원하는 가격 12,000원에서 11,000원 사이. 그래서 월요일 날 매수 가격이 왔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큰 좋은 신호 포착이 되는 상승 흐름 보였고요. 20% 네, 상승 맞습니다. 나왔죠. 그래서 네. 이제 차익 의견을 드렸고요. 시장 영향 받으면서 주가가 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내년이 워낙 기대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월요일 날 공략 이 부분은 이제 화요일에 공개 방송에서 안내 말씀드리고 이 시초가서부터 해서 오늘도 큰 폭의 상승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15,000원 가격은 지금 저항입니다. 저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갭 상승에서 출발할 때는 좀 자제하시고 눌러줄 때 또 관심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오늘 장에서의 히든주가 과연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도 히든주 너무 강력한 종목이라서요. 이거 힌트 주지 마시고 그냥 이제 오시는 분들 알려드리죠. 제가 이렇게 설득을 드렸습니다. 이 히든주 확인하시는 방법 궁금하시는 분들 어디로 오면 될까요? 네, 샵 3772 유료 문자 100원 제 이름 여승재 입력하고 오시면은요. 공개 방송 참여 방법 또 주요 종목들 히든주 정말 알토란 같은 정보들을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공략 방법은요. 이미 종목은 올라가 있고요. 공부방에 내일 아침 네. 같이 이 기회를 좀 잘 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과매도 신호를 지금 막 벗어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꼭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역사적 과매도 구간에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역대급 히든주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공부방 함께해 보셔도 되시고요. 무료 공개 방송도 저희 매일 아침마다 함께해 주고 계시죠. 오전 8시 30분 저희 여성재 파트너님의 역대급 이 퍼포먼스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정말 아쉽지만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나간대요. 저희 여성재 파트너님은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최근 들어서 저희 2대1 이온 소속 파트너들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 절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내일 밤 10시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더욱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